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든 시련은 지나고 나면 당신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슴 깊이 박히더라고요. 꼭 저를 헤아려 주는 것 같기도 했고 조언을 해주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만약 여러분 중에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보신 적 있거나 갑작스럽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취급 당해보신 적 있다면 제 사연이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딱 한 분이라도 저를 통해 힘을 내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비록 흠집 많고 다사다난했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아온 제 인생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아이들에게 존경받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솔직히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돼 있지만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참 허전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이 워낙 맞벌이로 바쁘셔서 오빠랑 같이 조부모님 손에 자랐거든요. 나름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넉넉한 가정이었는데요. 언제나 부모님과 시간 보내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우리 또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거 어때? 지난번에 너랑 네 동생이랑 너무 재밌게 놀았잖아. 등짝이 다 젖을 정도로 땀났는데 그냥 기분이 좋기만 했다니까? 우리 이번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 가기로 했어. 너희 부모님은 여행 가자고 안 하셔? 어떻게 항상 놀이터에 나와서 놀아? 이제 슬슬 지겨워질 만도 할 텐데. 나 말고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차라리 부모님에게 혼쭐 나는 친구들이 부러울 정도로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부모님이 소홀히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해주시겠다며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우선 할머니는 아침마다 껴안고 뽀뽀해주시면서 깨워주셨어요. 덕분에 사랑받는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매 끼니마다 반찬과 국 구성을 바꿔가면서 정성껏 차려주셨습니다. 아마 집안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언제나 절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셨어요. 방과 후에는 제 손을 잡고 같이 산책하기도 하셨죠. 만약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업어주시면서 달래주시더라고요. 우리 똥강아지가 왜 시무룩한지 궁금하구나. 혹시 네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은 거냐? 어떻게 해야 이 하레비가 우리 똥강아지를 웃게 만들 수 있을지 알려줘 봐라. 뭐든지 다 해주고 싶구나. 이 정도면 조부모님도 빈자리 느끼지 않게 하려고 많이 신경 써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만은 저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학교에서 영재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전 매일 보는 오빠라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시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여보, 이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일이 아닌 것 같아. 담임 선생님이 저렇게 단언하실 정도면 우리 애가 뭔가 눈에 띄는 가능성을 보여줬단 거잖아. 부모로서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야 하지 않을까? 내 생각도 그래. 아무리 좋은 씨앗도 충분히 햇살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법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저희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잖아. 결국 엄마는 일을 그만두시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아빠가 외벌이로 사셔도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했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오빠를 위한 뒷바라지라고 결론 내리신 거죠. 그렇게 우리 남매는 조부모님 댁을 떠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게 아쉽기도 했는데요. 곧 저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들뜨게 되더라고요. 드디어 저도 다른 친구들 같은 가정 환경을 갖게 된다고 믿은 거죠.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엄마는 오빠랑 시간을 보내느라 저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빠가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는 것도 많고 검사받는 것도 많았거든요.
게다가 오빠는 착실한 편이라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완전히 신나서 더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다.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노력까지 하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을 거야. 벌써 네 미래가 내 눈앞에는 보이는 기분이구나. 분명 기대해도 좋을 거야. 이게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얼마나 고생해서 저 교육시키시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절대로 실망하시지 않도록 성실하게 임할게요. 나중에 잘 풀리더라도 엄마와 아빠 덕분이라는 건 잊지 않을 거예요. 사실 멀리서 보면 우리 집안의 경사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 비극적이고 쓸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관심받고 싶어 하는데 외면당하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갖고 귀가하더라도 부모님은 관심 없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보이세요? 저 이번에 점수 진짜 많이 올랐어요. 역시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적 확인하자마자 자랑하고 싶어서 바로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자랑스러우시죠? 뭐 나쁘지 않긴 한데 이걸로 자랑스러워하면 목표가 너무 낮지 않아? 전교 2등도 아니고 반 2등이면 갈 길이 멀다. 어차피 고만고만한 성적인데 벌써 들뜨는 건 좀 아닌 것 같구나. 네 오빠 발명대회 나간다니까 그거나 응원하자.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관심을 포기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있을 때면 소외감 들지도 않고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누군가를 괴롭히며 몰려다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저 꾸미고 놀러 다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시절에는 누군가 외모를 칭찬해주면 들뜨기도 하잖아요. 한번 시내에 나갔을 때 꼭 연예인 같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집에서도 받지 못하던 관심을 바깥에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받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제 모습이 양아치처럼 느껴지고 되게 불쾌하셨나 봐요. 혜민이 쟨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쏘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지 오빠를 보면 닮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나? 아직 학생이면서 본분을 지키지도 못하고 놀러 다녀서 미래가 걱정이야. 혜민이한테는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겠어. 그냥 사고 쳐오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뭐. 우리한테는 첫째가 있으니 일단 마음 놔도 되지 않겠어? 혜민이 저 녀석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정신 차리겠지. 하도 집에 있으면 눈칫밥 얻어먹게 되다 보니까 저는 집 밖으로 나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대학 같은 건 시도하지도 않을 거라 공부도 놓은 지 오래였어요. 어차피 우리 집에서는 오빠가 공부 잘하잖아요. 아무도 저한테 기대하지 않는데 굳이 왜 열심히 해야 하나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빠를 따라잡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도 나름대로 부담감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기껏 대학까지 합격해놓고 갑작스럽게 유서만 남긴 채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게 엄청난 불효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동안 지원해 주신 만큼 제가 보답을 제대로 드려야 할 텐데 생각보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우리 집은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은 오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대학까지 합격해서 승승장구할 미래가 펼쳐져 있는데 왜? 혹시 우리가 놓친 다른 고민이 있었던 거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미치겠어. 그동안 고생해서 대학까지 합격해놓고 이 녀석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떤 말도 못하겠어. 혹시 유학이라도 가고 싶었던 걸까? 더 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그랬나? 그렇게 우리 집안 분위기는 우중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그 어떤 말도 오고 가지 않았어요.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귀를 따갑게 울렸죠. 게다가 주말이 되더라도 즐거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대체 TV를 왜 켜두셨나 싶을 정도로 두 분 다 소파에 멍하니 계셨거든요. 솔직히 사람 사는 집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얼떨결에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책임감을 느껴 공부를 시작했죠. 처음엔 솔직히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랑 담을 쌓고 살아온 터라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오빠가 남기고 간 무게 같은 게 절 짓눌러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책상에 앉아 엉덩이를 붙이고 있겠다는 마음을 다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문제집 한 권을 끝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치열하게 매달렸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깜빡 졸기라도 하면 스스로 정신을 차리기 위해 뺨을 때리기도 했죠. 진짜 하루에 4시간 이상 잤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피땀 눈물을 흘린 덕분에 저는 오빠처럼 명문대까진 아니더라도 인서울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당연하게도 전 축하받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나름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기뻐요. 그동안 공부를 왜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래서 하는 거구나 싶네요. 앞으로 펼쳐질 캠퍼스 라이프도 기대돼요. 그래, 수고 많았구나. 네가 정신 놓고 놀았던 시간이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는 게 맞겠지. 우리도 더는 기대하지 않을게. 어차피 너도 그 이상으로 목표 잡을 생각은 없는 거잖아. 알아서 하거라. 그렇게 저는 크게 상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바보같이 부모님에 대한 아주 작은 희망도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저는 서로 책임과 의무만 다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죠.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던 편이라 저랑 일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금방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소개팅을 통해 마음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으니 즐겁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유머러스하고 성격 좋은 남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한테 호감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기뻤어요. 아무래도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거든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남자친구랑 남자친구의 어머니 사이가 진짜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굳이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생색내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돈독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여자친구랑 덮밥집에 왔는데요. 여기 맛이 끝내줘요. 혹시 드시고 싶으시면 포장해 갈게요. 만약 덮밥이 내키지 않으시면 다른 거 말씀하셔도 돼요. 어차피 소화시킬 겸 걸어갈 거예요. 원래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돈독하지 않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화목한 모자 사이가 참 부러웠습니다. 뭔가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사랑받고 사랑하는 기분을 만끽하고 싶더라고요. 심지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잘할 거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이렇게 고운 아가씨를 데려와 줬구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잘할 거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이렇게 고운 아가씨를 데려와 줬구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아가씨랑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 효도 같다. 둘이 잘 사는 모습 보면 저절로 행복할 거야. 어머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이 사람 통해 전해 들을 때마다 얼마나 다정하신 분인지 느껴졌거든요. 계속 만나 뵙고 싶었는데 좋은 시작이 된 것 같아서 기쁘네요. 앞으로도 많이 노력할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분명 초면인데도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오히려 우리 엄마보다 다정하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였어요. 이러니 우리 친정에서도 남자친구를 반겨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반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의 직장이나 홀 시어머니라는 점이 못마땅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 예전부터 네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까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다.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란 말이야. 충분히 뭘 고려해보기는 한 거야? 도대체 널 믿을 수 없구나.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이러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널 걱정해야 하는 거야? 아직도 콩깍지가 씌어 있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결혼은 현실이다.
단순히 사랑한다고 될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정도는 네 선에서 판단했었어야지.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뭘 걱정하셨는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친정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집을 부리고 대판 싸워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왜 항상 사람을 볼 때 계산적으로 구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시집가서 받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설마 아직까지 절 못 믿어 하실 줄은 몰랐네요. 알아서 잘 살아볼 테니까 신경 꺼주세요. 솔직히 이 정도면 남편도 마음 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맙게도 남편은 우리 친정에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괜히 장모님 장인어른하고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집안에서도 귀한 딸을 나한테 시집 보내기는 싫을 거야. 그냥 나는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해. 무조건 노력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위가 되고 싶어. 심지어 남편은 말로만 다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친정에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저조차 친정과 그리 가깝게 지내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지극정성으로 찾아가며 노력하더라고요. 아무리 평일에 회사 다니며 피곤하더라도 주말이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단답을 일삼으시는데도 꾸준히 말을 걸었더군요. 게다가 김장철에는 본인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절여보겠다며 나섰다고 했습니다. 결국 물찬 바닥엔 미끄러지기까지 했는데도 투덜대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성의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야 밉게 보셔도 어쩔 수 없지만 집사람은 두 분의 귀한 딸이잖아요. 저 때문에 서먹하게 지내시는 걸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집 사위처럼 각별하게 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집사람이랑만 사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새 친정에서도 우리 남편을 사위로 인정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떨결에 저도 친정에 제법 방문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사이가 풀릴 수 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한테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한 거 알지? 너 우리 아들한테 진짜 잘해줘야 돼.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어디 있겠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거 잊지 마라. 나라면 특급 내조를 선보일 거다.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기분 상하지 않고 수긍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 아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데다가 사이를 좁히려 주말도 반납하고 노력했으니 이런 말씀 하실만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아 아이도 둘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 때와 달리 둘째를 낳았을 때는 몸의 회복이 어렵더라고요. 아이의 골반이 계속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밤엔 누워 자려고 해도 다리가 저려서 숙면을 취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손목까지 통증이 따라붙어 일상생활이 힘들었죠. 아무래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갔더니 호르몬 변화로 인해 산후 우울까지 의심되니 조심하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이래서는 당신을 먼저 잃게 될까봐 걱정스러워. 어차피 우리 애들도 엄마 손길을 필요로 할 테니까 직장 관두는 걸로 하자. 괜히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게 더 힘들어.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직장이 대단하지는 않았던 편이라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꼭 그만둬야겠냐고 투덜거리셨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도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 물을 순 없었죠. 아니, 애도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는 거냐? 예전에는 애 키우면서 밭일까지 다 했는데 너무 엄살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 혼자 쌩고생하게 생겼구나.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 그이가 최대한 바깥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집안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저도 그이한테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그런데 몸이 영 안 받아주네요.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려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주면서 내조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와이셔츠에 다림질까지 팍팍 넣고 손편지까지 써서 대령했고요. 혹시라도 피곤하다고 하면 안마부터 해줬어요. 그리고 월급날마다 12첩 반상까지 직접 차려줬죠. 오죽하면 친구들이 저더러 너무 헌신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슬슬 남편이 저한테 갑질하듯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예 본인이 제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우리 부부 사이에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자다가 깨서 울거나 배고프다고 하면 본인이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고 전부 저한테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제 몫을 하지 않는다며 윽박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러려고 집안에 들어앉겠다고 한 거야? 엄마 노릇 똑바로 안 해? 왜 항상 얘가 이 시간마다 울게 만들어? 나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잠 못 자면 어떡하라고? 좀 신경 좀 써라. 설마 식충이로 살고 싶은 건 아닐 거잖아. 왜 말을 그렇게 막 하는 거야? 나라고 당신 피곤하게 만들고 싶겠어? 애가 우는 게 내 마음대로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당신이 돈 벌어온다고 해도 나랑 같은 부모 아니야? 좀 너그럽게 생각해주면 안 돼? 그럴 거면 당신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든가. 내가 요즘 얼마나 집을 위해 고생하는데 말대꾸야. 이 정도면 당신도 나한테 충분히 고마워해야 하는 거잖아. 괜히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고 애나 똑바로 재워. 솔직히 화가 나기도 했지만 남편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처럼 격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가장이기는 하잖아요. 당장 제가 아이 둘 데리고 이혼해서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인내했습니다. 그저 언젠가 아이들이 제 손길을 덜 필요로 하게 되면 다시 직장을 구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꽤 규모 있는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원래 이직이 가능할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학 선배한테 붙어서 싸바싸바를 잘했더라고요. 역시 선배는 대학 다닐 때도 리더십도 좋고 인정받더니 여전하시네요. 저도 그런 모습을 좀 닮아봐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뭐 발버둥 쳐도 반의 반도 못 따라갈 것 같긴 하네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인맥도 다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확실히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좀 더 일상에 여유가 생길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완전히 기세등등해져서 절 깔보듯이 하시더라고요. 야, 너 진짜 운 좋은가 보다. 이런 좋은 남편 만나 인생 업혀가게 생긴 거잖아. 굳이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알지? 나라면 떠받들고 살았을 거다. 걸맞는 대접을 해주어라. 만약 남편이 저한테 다정하게 잘해주고 있었다면 그저 웃어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도 제 신경을 긁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절 들쑤시니 얌전히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그이가 집안일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데도 무사히 바깥에서 체면 구기지 않고 깔끔하게 잘 다니는 건 전부 제 내조 덕분이에요. 저 아니었으면 진짜 꼬질꼬질하게 다녔을 거라고요. 저는 그냥 가감없이 생색내버렸습니다.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불만스러운 기색은 역력하셨을지언정 반박은 못 하시더라고요. 나름 통쾌한 한 방을 날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명 남편은 워라밸이 보장된다는 회사로 이직한 거였음에도 야근 밥 먹듯이 하던 시절처럼 늦게 귀가하더라고요. 차라리 진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였으면 이해라도 했겠지만 늘상 부어라 마셔라 하고 왔어요.
도저히 본인이 뭘 하고 귀가했는지 숨기겠다는 모습도 안 보였습니다. 아예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소주 냄새, 양주 냄새, 섞인 술 냄새로 머리가 띵했거든요. 게다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신발장에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바닥에 온갖 토를 늘어놓는 바람에 치우느라 고통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만취해서 전화기 들고 횡설수설 욕을 하고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한테 미리 연락도 주지 않고 외박하는 바람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하며 날밤 깐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 번은 제가 너무하지 않냐면서 문제 삼기도 했어요. 당신 새로운 회사 가서 들뜬 건 알겠는데 뒤에 우리 가족이 있는 건 잊지 마. 세상에 어떤 가정 있는 남자가 그렇게 자유롭게 막 살아? 매번 당신이 집에 와서 토할 때마다 치우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내가 뭐 나 좋자고 술자리 다녀온 줄 알아?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매끄럽게 잘 지내려면 이런 교류도 해야 하는 거라고. 집에만 있는 여자가 무슨 사회생활을 한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다 우리 집을 위해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 아니,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로 살고 있지만 한때 남편보다 능력 있게 사회생활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절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 취급하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회사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중요해도 매일 이러진 않아. 이 세상에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당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모를 거라 생각해? 나도 원래 활발하게 나도 원래 활발하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야. 에이, 지난 얘긴 꺼내지도 마. 당신이 예전에 괜찮은 환경에 있었던 건 맞지만 지금은 내가 더 나은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괜히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어차피 난 이제 당신하고 노는 물이 다른데. 하도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데 아이들 앞에서 매번 언성을 높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꼭 제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씩씩하게 지내줘서 고마웠어요. 특히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고 귀가해 제 가슴팍에 달아줬을 때는 눈물이 났죠. 비록 제가 지금은 집안일만 하며 사느라 인생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걸 보면 현명하게 잘 살고 있다는 위로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틀렸고 남편이 옳았던 걸까요? 글쎄 남편이 승진해서 해외 지사로 발령났다는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나도 글로벌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된 거야.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앞으로 회사 내에서 대우도 완전히 달라질 텐데 벌써 쑥스럽네. 남편은 앞으로 본인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막 자랑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진짜로 일을 잘해서 이직에 성공했던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싸바싸바 하나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승진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니까.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어. 괜히 옛 생각하면서 주름 잡다가는 기회 날리기 십상이라고. 앞으로 내가 어디까지 가나 두고 봐. 그냥 존경하기만 하면 돼. 뭔가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남편 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자연스럽게 영어도 익힐 수 있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리미리 아이들 것까지 챙겨야 하는 짐을 싸뒀어요. 괜히 일정이 촉박해졌을 때 준비하면 뭐라도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원래 계획하고 있던 건 아니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할 생각하니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승진했다는 소식 이후로 남편은 별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승진이 취소된 건 아닐까 걱정하기에는 기분이 여전히 들떠 보여서 의아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황한 것처럼 우물쭈물거리더니 끊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뭐라 말해주기 어렵네.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어차피 내가 지금 당장 어디로 떠나버리는 건 아니잖아.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바쁘니까 끊을게. 눈에 띄게 모자라게 구니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러 나갔다 온 사이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뭔가 싸늘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또 왜 이러나 싶었죠. 너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니? 네가 우리 아들 승진해서 가는 해외 발령을 왜 따라가려고 들어? 네 짐은 퀵으로 친정에 보내버렸다.
니녀는 그냥 사부인이랑 같이 이혼 준비나 하고 있어라. 우리 아들 좀 낳아줘. 아니 갑작스럽게 무슨 이혼을 운운하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끝나지 않고 이어졌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해외 지사 나가서 성과를 만들어 오면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을 텐데 왜 니년 같은 거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니? 어?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갈라서고 보내줘라. 우리 아들이 꼬리 달고 다닐 이유가 없다. 진짜 머리가 띵하다는 표현은 이럴 때 써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시어머니 혼자 절 미워하는 상황이라면 무시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찌질하게 저한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얼마나 비겁하고 기가 막힌지 뭐라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멸감 들고 쪽팔렸는지 몰라요. 심지어 친정에 그냥 퀵으로 보내버렸으니 제 결혼이 얼마나 실패하고 덧없이 끝나버렸는지 알려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냥 제 면전에 대고 비웃기 바빴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그냥 갈라서 버린다고 해도 사돈을 어렵게 생각하셔야죠. 대뜸 퀵으로 보내버리면 우리 친정에서도 당황스러워하실 거 아니에요. 너 일부러 나 웃기려고 이러는 거냐? 네 친정에서 왜 당황스러워해? 그럼 그렇지 하고 비웃으실 것 같은데? 너 원래 사랑받지 못하던 주제에 우리 아들 잘 만나서 여태까지 평화롭게 살아온 거잖아. 그걸로 만족이나 해라. 시어머니가 제 친정에 보내버린 침에는 저랑 남편의 결혼 사진이라든지 온갖 추억까지 다 버리듯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까지 첨부했으니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속에서 열불 터졌지만 우선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친정에 이 사태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얼굴을 딱 마주했는데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아무리 심리적인 거리가 다른 집 모녀처럼 가깝지는 않다고 해도 엄마는 엄만가 봐요. 엄마, 저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잘 안 됐네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았을 텐데 어머님이 퀵으로 짐을 보내버릴 줄은 몰랐어요. 진짜 죄송해요. 뭔가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이상하게 안심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생각보다 의연하게 절 받아주시더라고요. 아니야. 네 앞날을 생각하면 차라리 잘된 일이다. 괜히 슬퍼하고 있지 말자. 그런 잔머리 굴리는 놈이랑은 굳이 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냥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어줘라. 어차피 네가 갈 곳 없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겠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 놀랐습니다. 원래 우리 친정에서는 남편을 예뻐하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싸늘한 표정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자네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직접 말하는 성의 정도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살아왔던 배우자에 대한 예의도 없어? 자네 어머니가 제대로 실수하셨네. 짐 속에 뭐 잘못 넣어 보냈던데? 승진은 자네 능력으로 이루어낸 거 맞아? 엄마는 눈앞에 남편이 진짜 있는 것처럼 비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로 뭔가를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분명 스피커폰도 아니었는데 곁에 있는 저한테 다 들릴 정도로 당황하면서 고함을 쳐댔거든요. 심지어 목소리가 삑살이 날 정도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잠시만요, 장모님. 도대체 뭘 보신 거예요? 일단 제가 직접 찾아볼 테니까 같이 말 좀 나눠주세요. 제발 비밀 지켜주시고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뭔가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알고 보니 남편이 승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의 능력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동료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거였어요. 그래놓고 초안이 담겨져 있는 USB는 본인이 훔쳐버리고 스스로 주도한 것처럼 꾸민 거죠. 이번에 제가 밤낮 없이 고민해서 만든 기획이에요.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구현해보고 싶어요. 만약 저 혼자서라면 이루기 어렵겠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동료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직장 상사이자 대학 선배랑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동료는 초안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설마 이런 내막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얼떨결에 짐 속에 같이 USB를 넣어 보낸 거죠. 심지어 USB 속에는 회의 녹취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제대로 약점 잡히고 발목 잡히게 된 거라 볼 수 있었죠. 사실 본인한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진작 없애버렸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거기서 또 뭐 아이디어 따올 게 있을까 싶어 남겨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친정까지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머릿속에 든 게 얄팍하면 이혼만 무르고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장모님,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워낙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거라 이성을 잃었던 거죠. 제가 어떻게 감히 집사람을 두고 갈 수 있겠어요. 전 집사람 없이 못 살아요. 무조건 이혼 없이 해외 지사까지 데려갈게요. 제발 USB 돌려주세요. 남편이 그토록 간절하게 무릎까지 꿇고 빌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 이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우리 딸이랑 자네가 이혼하기를 원하네. 자네가 어떤 놈인지 알아버린 이상 가만히 같이 살도록 놔둘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상황만 모면하면서 살아온 건가? 저 진짜 이러다 망해버릴지도 몰라요. 그동안 제가 장모님 장인어른한텐 잘하는 사위였잖아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겨우 성공을 눈앞에 뒀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갈라서고 싶더라도 마지막 예의는 갖췄어야지. 자네나 자네 어머니나 선을 제대로 넘었어. 자네 어머니가 제대로 가정교육 못 시켜서 이 꼴이 난 것 같으니 나라도 자네 사람 되게끔 만들어줘야겠네. 남편은 얼마나 겁에 질렸으면 바들바들 떨다가 결국 오줌까지 지렸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짓을 왜 저질렀나 싶더라고요. 그러고도 우리 엄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는지 바로 본인이 지린 오줌을 비굴하게 닦아냈어요. 하지만 저와 엄마는 그 모습에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편이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과거 남편이 한창 원화랑 교류한답시고 술 마시러 다닐 때 받아뒀던 동료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연락해서 이 증거들을 찾아냈다고 알렸죠.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해봐서 알아요. 남한테 성과를 허무하게 빼앗기셨으니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이제라도 제가 이 상황을 알고 증거를 찾아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무조건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설마 이걸 아직까지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워낙 믿었던 동료한테 배신당한 거라 힘들었거든요. 본인이 먼저 절 뒤통수 쳤던 거니까 제가 대응을 시작한데도 할 말 없겠죠.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남편의 동료는 증거도 없으니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설득에 힘입어서 증거를 들고 회사에 알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법적 대응까지도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다지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왜 그토록 이 사실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실컷 남의 가슴에 상처 입히고 짓밟아버릴 때 멋모르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서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남편이 모두 다 돌려받을 차례였습니다. 감히 본인이 얻어낼 승승장구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뻔뻔하게 가로채려 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동료는 회사 인사팀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내부 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원래 믿고 의지하던 사이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제 아이디어를 훔쳐 승진하는 모습을 보는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라도 상황을 되돌리고 싶어요. 남편의 동료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본인의 기획안을 훔쳐 남편이 승진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의 조사 결과 남편이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본인 단독 아이디어인 것처럼 제출했다는 정황이 충분했어요.
결국 남편은 회사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죠. 당연히 남편의 승진은 취소될 수밖에 없었고 다른 팀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깎여 왕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실상 자기 능력도 아니면서 뭔 생각으로 해외지사 발령까지 간다고 한 거야? 어디 한번 제대로 망신당할 생각이었던 건가? 진짜 기가 차서 뭐라 말도 안 나오네.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 앞에서는 거들먹거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말만 번지르르 한 것 같더니 실속 없는 인간이었던 거야. 이참에 다 드러나서 꼴 보기 좋다. 괜히 엉뚱한 사람만 자기 아이디어 빼앗기고 피눈물 흘릴 뻔한 거잖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팀원들이 남편의 흉을 보는 건 일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해도 누구 하나 먼저 인사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회의에 들어가서도 앉을 자리 하나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의 발언은 철저하게 무시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회식 일정은 아예 남편한테만 공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잠깐 졸음 깨려 커피를 마시러 갔다 오면 본인 책상 위에 올려둔 문서가 사라지기도 했대요. 매일같이 같은 사무실 안에서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데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겠어요? 결국 남편은 스스로 견디지 못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는 유일하게 믿을 구석이었던 대학 선배조차 외면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 왜 연락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 진짜 선배마저 이러시면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도 눈칫밥 먹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집 버릴 생각 없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지금 네가 속상하다는 말을 할 처지가 되는 줄 알아? 너 때문에 나도 입지가 곤란해졌단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회사로 데려오지 않았을 텐데. 진짜 많이 실망했다. 다신 연락하지 마라. 한때 본인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거라며 자부하던 남편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남자에게 갑질당하듯이 살고 싶지 않았고요. 이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분명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와서 저까지 이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뒤늦게 용서를 구하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이제 나한테는 가족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알잖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날 낭떠러지로 밀어야겠다는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당신 상처 주지 않을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애들을 착실하게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야말로 당신은 지금 식충이라고. 어차피 애들도 당신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나 좀 놔줘. 아무리 남편이 본인한테 가족이 중요하니 뭐니 해도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전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저한테 양육비를 지불할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그마저도 본인 형편을 봐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나 이제 백수인데다가 업계 소문이 많이 퍼져서 이직이 어려워. 당신은 친정이 탄탄한 편이니까 양육비는 그냥 눈 감아줘라. 당장 생계가 후달리는 것도 아니잖아.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언제는 가족밖에 안 남았다고 흡수하더니 이제는 애들이 안중에도 없나 봐. 다른 것도 아니고 양육비를 넘어가 달라는 건 좀 아니지. 더 이상 징그럽게 굴 생각하지 말고 방법이나 마련해와. 결국 전 남편은 전 시어머니의 손을 빌려서 양육비를 일괄로 떼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오히려 이혼한 게 잘된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키우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민망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강행한 결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워낙 아이들을 너무나 예뻐하셔서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아침이면 아빠가 먼저 아이들 방에 들어가 장난치며 깨워주시는데요. 꼭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도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게끔 아침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틈만 나면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직접 만들어주십니다. 오죽하면 바깥에서 사 먹는 떡볶이보다 외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정도예요. 이런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예전에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이나 서운한 감정은 눈 녹듯이 사라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직접 사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맹세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딸이었는데 상처를 너무 많이 줘서 미안하구나. 그런데도 엄마의 딸로 살아줘서 고맙다. 이제라도 우리 사이가 회복될 수 있어서 기뻐요. 엄마 아빠가 크게 반대하시는 거 알면서 고집부린 결혼이었는데 이혼하고 돌아온 절 따스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뭔가 쑥스러우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진솔한 대화를 직접 나누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 덕분에 육아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다시 사회로 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던 만큼 많이 긴장했는데요. 다행히 너무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어설픈 부분이 많을 텐데 이해해주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비록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이 어렵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멋있다고 하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말을 듣는 게 뿌듯하네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쩌면 실패한 삶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상처 위에 꽃을 피우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도 남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본인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